지금부터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 이 중요한 공식이 왜 상대성 이론의 요리로 탄생했는가, 그 진실을,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 오류,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이 앞에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가 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셔서 아실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E 이퀄 MC 자성, 이 공식이 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아쉽게도 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공식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탄생했습니다. 즉,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공식이 이것이 운동 에너지 공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진실을 알고 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즉,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이것을 운동 에너지라고 상대론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것을 알고 보면은 이것은 운동 에너지 공식이 될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아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공식이 될 수 없다면은 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즉 상대성 이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즉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없는 공식을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서, 운동 에너지 공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탄생시켰다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구해놓은 이 공식이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없는 공식을 운동 에너지로 만들어서 이 이퀄 MC 자성을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사실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퀄 MC 자성이 왜 탄생했는지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는 이제 아실 것이고요. 이 공식이 바로 틀렸기 때문에 탄생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풀이하고 있는데요. 물리학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밖에 제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진실을 감추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붉은 글씨로 DM의 C제곱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적어놨느냐면 이제 이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지된 질량이 운동을 했습니다. 속도 V로. 운동을 하니까 상대성 이론의 개념대로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질량이 증가한 그 부분을 DM이라고 합시다. 질량이 증가한 부분을 DM. 그러니까 원래의 질량은 그대로 있고, 사실은 이제 만약 질량이 증가된다면은 이 질량 전체가 무거워지겠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DM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원래의 전기 질량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질량이 커진 부분, 이것을 DM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제 이 운동에너지 공식을 풀면은 답이 이렇게 나온다 했는데요. 이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운동물체가, 정지했던 물체가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 DM만큼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MC 자국을 총에너지를 한다 했죠. 이 질량이 증가한 부분, 즉, 원래의 질량에다가 DM만큼 질량이 증가된 부분, 이 부분 두 개를 합쳐서 총에너지라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오류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 오류보다도 먼저 이 총에너지 개념부터 사실은 잘못됐어요. 총에너지라는 것은, 여기서 총에너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념대로 운동 에너지에다가 정지 질량 등가 에너지라 했습니다. 이제 요 개념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이제 MC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알고 보면은 이게 달리는 속도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이것은 질량이 증가된 그 자체의 질량 등가 에너지이지, 즉 속도의 개념은 없는 총에너지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맨 첫 번째, 이것은 오류라기보다 이제 이 DMC 제곱 이 부분이 더 오류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이 개념부터 잘못됐죠, 지금. 총에너지라는 것이 이 운동 에너지, 달리는 속도에 대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총에너지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전기 질량 등가 에너지에다가 질량이 증가된 그 부분, 그 두 개를 합한 질량 등가 에너지, 그것을 총에너지라고 개념이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달리는 속도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것이 첫 번째 개념이 좀 이상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것을 총에너지라고 하니까, 이제 총에너지에서, 원래의 정지질량, 등가에너지, 그것을 빼니까, 즉, 여기서 m제를 빼니까 dm만 남겠지요. 그래서 이 상대론적 운동에너지, 이것을 풀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답이. 물리학에서 이만큼밖에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총에너지에다가 이 MC 잡고 밑에 부분을 빼면은 dm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이만큼밖에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즉 윗부분에 대한 질량 등가 에너지, 즉 질량이 증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 등가 에너지,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제시되는 것이죠.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오류입니다. 즉 이 DM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질량이 증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 등가 에너지이지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달리는 속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질량 등가 에너지이지 속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질량이 증가된 부분, 그에 대한 질량 등가 에너지, 그것이 DM의 제곱이지 그것이 운동 에너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이가 공식을 풀면은 답이 이렇게 되니까, 즉 이 전체에다가 밑에 거 빼면 DM이 되니까 이 자체의 개념대로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만 결국은 남는데, 총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이것은 운동 에너지 개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질량 등가 에너지이지 달리는 속도가 전혀 개념이 전혀 없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운동 에너지 값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달리는 속도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달리는 속도가 물론 달리면서 질량이 증가되었겠지만은 질량이 증가된 이 부분도 달리고 있고 m제로도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려야만이 질량이 증가되니까, 즉 질량이 증가된 상태에서도 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면은 달리는 그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 값이 나와야 합니다. 그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값은 없이 단순히 질량이 증가된 이 부분만이 운동 에너지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운동 에너지 공식이 되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총에너지 값도 이상한 거죠. 총에너지라는 것은 달리는 속도에 대한 운동 에너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이보다 여러분에게 더 쉽게 납득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 오류를 설명드릴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오류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 바로 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값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탄생시켰다. 이 중요한 방정식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풀립니다. 이 공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성 이론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식이 나왔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이 공식을 상대론적 자신의 개념대로 단순히 mv를 적분한 이 값을 넣을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를 바로 썼다. 자기 자신의 개념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값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것이 잘못 넣는 바람에 단순히 mv를 일반적인 mv를 적분하듯이 그런 식으로 적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식이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대성 이론이 오류로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답을 이만큼밖에 제시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을 퇴비시키고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을 다시 재탄생시켜야 돼요. 다시. 이것은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어떻게 설명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만약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맞다고 우긴다면은,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운동 에너지가 만약 맞다고 쳤을 때 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값이 만약에 자기 자신의 개념대로 이것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쳤을 때 어떠한 모습이 생기는가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에서 이것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만약 아인슈타인이 이 운동 에너지 값을 만약에 제대로 썼다. 그렇다면 이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즉 운동에너지 값이 잘못 넣는 바람에 이것이 나와서 질량 등가에너지 방정식이 탄생했는데요. 지금 물리학회에 여러분 물리학자들 만나본 결과 이 공식이 운동에너지 값이 맞다고 계속 우기니까, 그렇다면은 만약 이 공식이 운동에너지 값이 맞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어떤 모순이 생기는가? 즉 이 모순이 생김으로 이것은 상대론적 운동에너지 값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즉 상대성 이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탄생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기는 대로 물리학자들이 우기는 대로 이것이 운동에너지 값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기는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질량이 운동을 해서 질량이 DM만큼 증가했습니다.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속도가 정지한다 칩시다. 속도 제로까지 정지를 한다고 칩시다. 정지를 하면은 반대적으로 DM의 C제곱이 운동에너지 값이 나오겠죠, 이제. 물론 일단 마이너스로 나올 것입니다만. 정지를 하면은 질량이 천차로 속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DM 값이 작아지면서 이제, DM의 C제곱이라는 이 운동에너지 값이 나오겠죠. 여기 운동에너지 값이라고 제시하니까. 근데 이제, 이 오류를 여러분에게 납득을 시키도록 위해서 제가 요 큰 M을, 라지 M을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이 운동하는 질량이 증가된 DM을 합한 부분의 똑같은 질량 M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적어놓은 대로 DM 플러스 M0는 M, 라지 M. 이것은 이제 이 두 개를 쓰기가 번거로워서 여기 지금 제가 라지 M으로 적어놨습니다. 이와 똑같은 질량이 만약에 줄지 않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시키는 운동물체의 운동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전체적인 질량과 똑같은 질량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을 전기시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분의 1m의 자성, 이 정지 운동 에너지 값이 나올 것입니다. 이쪽은 질량이 감소되면서 상대성 이론의 개념에 따른다면 이러한 질량 등과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이 위에 부분, 이 2분의 m의 제곱 값은, DM의 C 제곱 값보다 항상 작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즉,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질량이 줄어들면서, 제로까지 정지될 때 나오는 이 운동 에너지 값이, 질량이 줄어들지 않고, 최고의 운동 에너지 값. 질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의 운동 에너지 값이죠, 이것이. 이 최고의 운동 에너지 값이, 질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성 이론대로, 요 운동 에너지대로 제시된 이 운동 에너지 값은 오히려 이 값보다 크다는 것이죠. 이 값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질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 운동 에너지 값이 질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이 운동 에너지 값보다 항상 크다는 것이죠. 여기는 2분의 mv 제곱이고 여기는 dm의 c 제곱입니다. c 제곱은 빛의 속도의 제곱이죠. 이것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이것은 즉 밑에 부분이 항상 크다는 것이죠. 2분의 mv 제곱보다는 dm의 c 제곱의 값이 항상 굉장히 큰 값이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요 속도 v를 물론 여기서 넣어서 계산을 되면은 dm을 계산할 때 이 상대론적 상수가 들어가서 계산이 되고 하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요 밑에 값이 항상 크다는 것이죠. 즉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린다면은 질량이 줄어들지 않고 정지되는 이 운동 에너지 값과 질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성 이론의 개념대로 질량이 줄어들면서 발생되는 이 운동 에너지 값은 질량이 줄어들지 않고 발생되는 값보다 운동 에너지 값보다 항상 크다는 것이죠. 이 크면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은 질량이 줄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않는 운동 에너지 값보다 질량이 줄어들면서 발생되는 운동 에너지 값이 더 크게 나오니까 만약 이것이 운동 에너지 값이 맞다고 쳤을 때 그러면 아마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하실 줄 아는데요.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는 이 운동 에너지 값이 가장 큰 값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는 상대론적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즉, 질량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 에너지 값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서 제시되는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 값은 이거보다 항상 크다 했습니다, 값이. 큰 값이 되는데, 질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큰 값이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더 작은 값이 오히려 이 결과의 가장 크게 개선되는 값보다 더 큰 값이 향상되니까, 질량이 줄어든다고 줄어든 이것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질량 등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큰 값이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더 어려워져. 그것은 질량 등가 에너지이지 운동 에너지 값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 값이 아니다. 단순히 질량 등가 에너지 값이다. 질량이 증가된 부분에 해당하는 질량 등가 에너지이지 그것은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운동 에너지가 된다고 우긴다면은 이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와버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질량이 줄어들지 않는 값보다 더 크게 나와버리니까 그것은 완전히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운동 에너지 값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바른 운동 에너지가 공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MV를 일반적인 MV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넣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개념대로 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값을 올바르게 공식을 썼다. 만약에 그렇다면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NP 자성이 탄생할 수 없었겠죠. 같이 이야기한다면은 상대성 이론에서 즉 아인슈타인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 값을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즉 너무나 단순하신 거고 잘못 쓰는 바람에 이것이 거의 기적적으로 탄생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올바르게 썼다. 그렇다면 탄생할 수 없었어요. 비자급이. 이러한 진실들을 이제 우리 대중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물리학 쪽에서는 어떠한 모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이 옳아서 이 고랭피 자성을 탄생시킨 줄 알고 그 어떠한 반란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학을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상대성 이론의 가치를 너무나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높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니까 이 진실들을 우리 대중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을 올바르게 재탄생시켜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도 불립니다만은 올바른 개념으로 처음부터 다시 탄생시켜야 돼요. 이것을 유튜브에서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저술한 책에서 모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카페에 오시면 제가 이 책도 공유를 해놨으니까 와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해서 질량 등가 에너지 방정식을 잘못 탄생시키고 상대성 이론을 폐기해야만이 올바른 우리의 과학이 방향으로 발전이 된다는 그 진실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